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자고등학교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반 대립이 분명해 결국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찬성표 60%를 기준으로 통합 추진 계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 곳곳에선 오인 신고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3일 9대 진주시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10호광장 고가도로 건설 제안을 비롯해 사천 진주 간 통합 방향, 상평동 집안 심화 대응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는 목요일은 현충일입니다. 서부 경남 곳곳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정신을 추모하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 밖에 2주의 주요 일정들 살펴봅니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사업 선정 결과 경남에서는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학교의 발전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인데 안병규 교장 초청해 향후 계획을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학교, 하동여고와 하동고등학교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여에 걸친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공립학교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를 두고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찬반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통합 반대 의견문을 냈는데 하동구는 또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며 고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하동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고의 통합 문제. 지난해 5월 하동여고와 사립학교법인, 학부모와 하동군청 등이 경남도 교육청의 주관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며 1년간 8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통합을 한다면 하동고와 하동여고는 공립 형태로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에 경남도 교육청은 학부모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었고 두 고교와 하동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폐합 찬반 여론조사가 오는 13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60%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통합하는 것으로, 그 미만이면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해집니다. 60% 이상의 찬성이 나오더라도 통합이 곧바로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사립학교인 하동여고 특성상 법인 이사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동유경원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대한 타당성뿐만 아니라 방법과 절차도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통합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이 아닌 오히려 면지역의 학교를 사라지게 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또 법인 이사회와 교직원, 동창회에서 통폐합을 반대하는 중인데 교육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적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절차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동군에서는 반대 입장문에 대한 반론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학교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주도한다는 절차상 지적에 대해선 학교 문제는 교육계만의 분야가 아닌 지역 정주 여건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역 소멸 관련 주장에 대해선 교육청과 협력해 지역별로 생태적 감수성과 인성교육 등 작은 학교 살리기와 함께 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교 입학자원 감소에 더해 관내 고교 진학률도 70%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를 위해 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절체절명의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하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통합에 찬성해 주시고 일정적으로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반대 입장문에 또 반박이 이어지며 다시금 점화되고 있는 하동군의 고교 통합 문제. 오는 13일부터 시작될 찬반 여론조사와 그 이후 진행될 하동유경원 이사회의 의결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남해군이 신청사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청사 건립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군은 최근 제11차 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열어 기본 설계안을 확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매장 문화재 발굴과 주차장 확충 등 주요 쟁점이 해소됐고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 발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청사는 현 청사터에 들어서며 부지 면적 2만 제곱미터에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2026년 12월 개청을 목표로 합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 곳곳에선 오인 신고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휴전선 접경 지역부터 경남 거창까지 전국 곳곳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풍선이 떨어진 일부 지역에선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지역 사회 내 불안감이 고조됐습니다. 때문에 관련 오인 신고도 이어졌는데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진주시 미천면의 한 농로에서 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부대와 경찰 등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에 걸린 풍선 추정 물체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농업용 부직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근에서 오물이나 삐라 등도 발견되지 않아 오인 신고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진주 외 지역에서도 오인 신고로 인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함양군 서하면의 한 과수원에서 풍선이 터진 채 나무에 걸려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조사 결과 기상청 기상 관측기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를 비롯한 강력 대응을 시사한 상황. 일단 북한이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혹시 모를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군은 풍선 발견 시 절대 접촉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주최하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4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한민국 등공모대전이 개최됩니다. 진주대첩 빛이 흐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등공모대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해 실물 작품 제작을 위한 창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상은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이 있으며 수상작은 진주 남강유등축제 기간 동안 진주 남강유등전시관에 전시됩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 하이브 사업단이 남해 지역 청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서경방송 지역특강쇼 청년지켜 지방방위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5일 너와 남해 연결고리를 주제로 남해 창생 플랫폼에서 진행됩니다. 강연은 남해에 거주하는 청년 요식업 대표와 언론인, 작가, 로컬 크리에이터 등이 출연 내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남해의 청년들에게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경남도립 남해대학 누리집에서 오는 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9대 진주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결특위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3일 열린 1차 본회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행량이 많을 땐 하루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지날 정도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평거동 10호 광장. 우회도로 개설로 통행량 분산 효과는 일부 거뒀지만 운전자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3일 열린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10호 광장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고가도로를 개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규섭 의원은 희망교 건립 당시 주변 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평면도로가 만들어지면서 10호 광장 일대가 상습 교통체증 구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차도에 비해 예산이 적게 수반되고 침수 위험성은 거의 없는 고가도로 개설을 진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지하를 통해 정체를 해결하는 것으로 2019년 8월 용역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는 시민 안전에 반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이 안전한 방법으로 10호 광장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도로 개설을 주장합니다. 이어 임기항 의원은 지역에서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진주 사천 간 행정통합을 공식 거론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은 물론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우주항공선 신설 등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양 지자체의 통합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에 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쟁 의식은 버리고 상생 동반자로서 손잡을 때 사천과 진주 모두에 해당되는 당면 현안 해결에도 훨씬 쉽게 힘을 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도시 주민들의 공감대를 차근차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황진선 의원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 도입을, 오경훈 의원은 상평동 일대에서 반복되고 있는 집안 침하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등을 각각 주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25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기간엔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16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2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대 전반기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사천시립도서관이 지난 1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관식에는 박동식 시장과 서천호 의원, 윤영근 사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첫 시립도서관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정동면 반룡공원에 위치한 사천시립도서관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운영됩니다. 사천시는 6월 한 달간 과학 콘서트와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개관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이번 달 준공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주시 관계자들은 3일 대곡면 일원에서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용암마을 등 9개 마을의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착공한 것으로 총 사업비 312억이 투입됐습니다. 진주시는 9개 마을 593가구, 오수관로 17.4km를 정비해 이번 달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는 목요일은 현충일인데요. 지역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6월 첫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69주년을 맞이한 현충일. 서부 경남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행사가 각각 펼쳐집니다. 이 밖에 지역별로 다양한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한 진주에서는 금요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같은 날 진주 스포츠파크에서는 체육시설 확충공사 준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진주시 가좌사회복지회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이, 수요일에는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함양입니다. 이번 주 함양은 회의 일정이 많은데요. 화요일 제282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토요일 남계서원에서는 일두 정여창 선생의 탄신을 기념하는 일두 선비 문화제가 개최됩니다. 남해 역시 회의 일정으로 바쁜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금요일 제276회 남해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펼쳐지고요. 화요일에는 2년 만에 진행된 보물섬 미조항 멸치수산물 축제를 평가하는 보고회가 열립니다. 수요일에는 남해군 해수욕장 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사천에서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토요일에는 임산부의 정신과 신체 건강 개선을 위한 필라테스 교실이 오동지 교류센터에서 운영되고, 전날인 금요일에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금연 금주 골든벨이 삼천포 중학교에서 개최됩니다. 목요일에는 사천 국군묘지 이전에 따른 파묘제가, 수요일에는 사천공항의 편의공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하동입니다. 올해 무더위를 피해 6월로 2달가량 개최 시기를 앞당긴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 버스킹 공연과 치맥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 금요일 최종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수요일에는 진교 월운마을회관에서 마을 공동식당 배식 봉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청입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화요일 산청군청 본관 로비에서는 아나바다 무료 나눔 행사가 실시되는데요. 금요일에는 산청읍사무소 신청사 준공식이 열립니다. 수요일에는 동의보감총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가 개최되는데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콘셉트와 콘텐츠 개발 등 타 관광지와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2주의 핫 이슈 김현준입니다. 신성범 국회의원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경남 서부 4군의 군수들이 행정협의체 구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회동을 갖고 경남 서부 4군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과 정례 모임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일자리, 주거, 의료, 복지, 공동대책 수립과 4개군 연합 항로화 웰리스 사업,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3일 산청군 의회가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9일간 진행되며 산청군 관광개발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 예결특위를 열어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봅니다. 3일 오전 9시 20분쯤 남해군 다랭이 마을 해변가 절벽에서 7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절벽에서 약 8m가량 아래로 추락한 70대 남성은 후두부 부종과 의식 저하 등 중상을 입은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몸에 힘이 빠지면서 아래로 추락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밤 9시 20분쯤 남해군 설천면의 한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던 60대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천 해경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일행 3명과 함께 맨손으로 해루질을 하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천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야간 해루질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강조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진주 휴게소 인근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1시 30분쯤 문산 IC를 통해 부산 방면 남해고속도로로 올라온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20대 승용차 운전자 B씨의 차에 치여 반대 방면 도로로 튕겨 나갔습니다. A씨는 이어 도로를 달리던 다른 승용차에 치이면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37개 교육연합체가 이번 공모에 신청을 넣었는데요. 총 10개 연합체가 선정됐는데 경남에서는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안병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에 사업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인사와 함께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1938년에 개교하여 8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산 경남의 유일한 수산해양과학고등학교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유능한 회계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우리 학교는 대한민국의 원양 및 건해업에서 종사하는 회기사,
즉 어선항해사 및 기관사의 4분의 1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이 수산해양기에서 종사하여 관련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해군부사관, 수산직 공무원 등으로도 진출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걸까요? 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 지역 기반 산업 분야의 인재를 키우고자 지자체, 교육청, 지역기업, 특성화고가 협약을 맺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입니다. 예. 우리 학교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선정된 것은 청년 어선원 감소 및 고령화, 지방 어업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4급 어선 회기사 육성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이번 사업에 해양과학고등학교가 4급 어선 해기사 양성 분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시청자분들께서 어선 해기사라는 직업이 다소 생소할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해기사는 선박을 운영하는 직업이나 그 일에 필요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항해사와 선박의 모든 기기를 관리, 유지, 보수하는 기관사로 나뉩니다. 항해사의 최고직위는 선장이고 기관사의 최고직위는 기관장입니다. 우리 학교는 어선 항해사와 기관사를 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업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으며 3,000톤 이상의 어선은 4급 해기사를 소지해야 군대의 장교에 해당하는 사관으로 승무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교육부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들한테 재정 지원과 각종 제도 개선 등 혜택을 제시했었는데 향후 학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4급 해기사를 육성하고 대한민국 전체 어선원의 50%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발전하기 위해 교육과정 등의 체제를 개편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3년 교육과정 내에 1년의 성선 경력을 채울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약 350억을 투자하여 고급 어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예. 모든 교육활동, 기숙사, 급식 및 학생 복지 지원 등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마린테크 실습 등을 설립하고 랜드마크화하여 지역 주민에게도 수영장, 아쿠아 카페 등 휴게 공간을 개방하고 최신 수산기술, 선박 운영 및 관리, 해양 레저 교육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네, 연어가 바다를 누비고 돌아와 미래를 낳듯이 경남의 인재가 넓은 바다를 누비고 수산업의 내일을 열어가도록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대한민국 수산교육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해양수산 인재를 육성해온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이번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집니다. 교장 선생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절의 시계가 여름에 접어들면서 아침 공기의 서늘함도 한결 덜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화창하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으니 자외선 차단 크림 정기적으로 바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14도, 산청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종일 하늘 표정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세종 14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시각은 저녁 7시 41분, 간조시각은 오후 1시 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